맛있는 야담.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딸을 홀려? 안채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슬 퍼런 눈빛의 박씨 부인이 멍석에 말린 여종을 향해 모진 매질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어린 서윤이가 멍석 위로 몸을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양반과 애기씨가 흑투성이 여종을 엄마라 부르며 감싸 안는 기가 막힌 광경.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씨 가문의 널찍한 안채에는 언제나처럼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 고요한 방 안. 8살 서윤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앞쪽에 앉은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빳빳하게 풀을 먹인 치맛자락을 거칠게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서윤이는 대답 대신 마른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양반과 애기씨가 서책은 멀리하고 하루 종일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게야? 내가 정녕 커서 무엇이 되려고 이러니?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어머님, 소재는 그저 바람이 쐬고 싶어서. 바람? 박씨 부인이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서윤이의 몸이 움찔 튀어올랐습니다. 바람이라니,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훈장 선생님께서 내 글씨가 엉망이라고 어제도 내게 귀띔을 하셨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당장 서재로 가서 오늘 배운 천자문 100번씩 쓰거라. 다 쓰기 전까진 물 한 모금도 마실 생각 말아라. 서윤이가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온 서윤이는 서재가 아닌 안채 뒤편의 좁은 샛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꼬르륵. 서윤이의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혼나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서윤이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이었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덩치가 산만한 여종, 돌레가 커다란 가마솥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돌레는 솥바닥을 박박 긁어내며 흥겨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오늘 누룽지가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눌었네. 황금색이 아주 기가 막혀. 이걸 누가 먹으면 참 좋아할 텐데. 문 뒤에 숨어있던 서윤이가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돌레가 깜짝 놀라 뒤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이와 눈이 마주치자 돌레의 퉁퉁한 얼굴에 보름달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셔? 우리 애기씨 아니셔요? 돌레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앞치마에 속검댕 묻은 손을 썩썩 닦았습니다. 여긴 왜 또 오셨을까? 많이 마시면 또 혼나실 텐데. 서윤이가 부엌 문지방을 넘으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레야, 나 배고파. 돌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니, 점심 안 드셨어요? 아이고 저런, 배가 쏙 들어갔네. 쏙 들어갔어. 돌레는 얼른 가마솥 뚜껑 위에 올려두었던 따끈한 누룽지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후후 불어가며 서윤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라도 얼른 드셔요. 각 구워서 아주 바삭하고 고소할 거예요. 마님껜 비밀로 할 테니 얼른요. 서윤이가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누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누룽지를 한 입 베어 물자 바삭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에 그제야 화색이 돌았습니다. 돌레가 쪼그려 앉아 서윤이의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드셔요, 채알라. 물 좀 떠다 드릴까요? 서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남은 누룽지를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돌레의 뚱뚱하고 푹신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나, 애기씨, 옷 버려요. 제 옷에 냄새 나는데. 돌레가 당황해서 팔을 허공에 들었지만 서윤이는 돌레의 허리춤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돌레의 몸에서는 땀 냄새와 된장 냄새, 그리고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에게는 그 어떤 비단 향주머니보다 더 포근하고 좋은 냄새였습니다. 서윤이가 돌레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비며 웅얼거렸습니다. 돌레 품은 꼭 돌아가신 할머니 품처럼 따뜻해. 말랑말랑하고 따뜻해. 나 서재 가기 싫어.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돌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허허 웃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굵은 손가락으로 서윤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유, 애기씨도 참. 이 천안염품이 뭐가 좋다고 그러셔요. 그래도 힘들고 배고프면 언제든 오셔요. 이 돌레가 만난 거 꽁꽁 숨겨놨다가 우리 애기씨 다 드릴게. 그날 이후 서윤이의 일탈은 시작되었습니다. 공부하라는 훈장님의 호통도 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도 서윤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부엌으로 달려가 돌레의 치맛자락을 잡고 놀았습니다. 비단옷에 흙물이 들고 손톱 밑에 때가 끼어도 서윤이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돌레가 들려주는 시장터 사람들의 투박한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서윤이를 찾으러 부엌까지 들이닥친 박씨 부인의 그림자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광경이냐?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 같은 호통이 부엌을 갈랐습니다. 돌레가 깜짝 놀라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이는 반사적으로 돌레의 등 뒤로 숨어 앞치마 끈을 꽉 붙잡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코를 찌푸리며 부엌 바닥을 쏘아보았습니다. 서윤이가 돌레와 함께 쪼그려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너, 양반과 규수가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뭐하는 짓이냐? 내가 정녕 미친 게야? 서윤이가 돌레의 등 뒤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소재는 그저 돌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당장 이리 오지 못해. 박씨 부인이 성큼성큼 다가와 돌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퉁명스러운 소리와 함께 돌레가 뒤로 넘어지며 쌀독에 부딪혔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천한 여종의 등 뒤에 숨다니. 내 너를 그리 가르쳤더냐? 당장 안채로 가자. 서윤이가 박씨 부인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엄마는 맨날 화만 내잖아요. 돌레는 나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안아준단 말이에요. 순간 박씨 부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의 배 아파 낳은 딸이
고작 부엌대기 여종 편을 들다니. 질투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짝! 부엌 안에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이 돌레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돌레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고 붉은 손자국이 금세 부어올랐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돌레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렸습니다. 감히 내까짓 게 무엇인데 애기 씨를 이토록 망쳐놓느냐? 주제도 모르고 감히 상전을 홀려? 내 인연을 당장 요절을 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박씨 부인이 다시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돌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작은 두 팔을 벌려 돌레를 보호하듯 감쌌습니다. 서윤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돌레 때리지 마세요. 돌레가 내 엄마예요. 맨날 혼내고 때리는 차가운 엄마보다 이 따뜻한 돌레가 내 진짜 엄마라고요. 뭐라? 박씨 부인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주변에서 눈치를 보던 하인들도 일제히 헉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 진짜 엄마는 돌레야. 돌레 건드리지 마. 서윤이의 절규가 비수처럼 박씨 부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씨 부인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마당 저편에서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냐? 검은 관복을 입은 서대감이었습니다. 서대감이 뒷짐을 진 채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싸늘한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돌레와 그 앞을 막아서고 있는 서윤이를 훑어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울먹이며 서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대감님, 이 기막힌 꼴 좀 보십시오. 서윤이가 저 천한 것을 어미라 부릅니다. 서대감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여종이 상전을 홀려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천륜을 거스르게 만들다니.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서대감이 손을 들어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여종을 끌어내라. 곳간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엄히 죄를 물을 것이다. 예, 대감마님.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돌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돌레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서윤이를 걱정했습니다. 애기씨, 애기씨는 잘못 없습니다요. 대감마님, 애기씨는 용서해 주십시오. 서윤이가 돌레의 이름을 부르며 발버둥 쳤지만 박씨 부인의 악력에 잡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돌레 엄마, 안 돼. 내보내줘요. 돌레 엄마, 시끄럽다. 서윤이 너도 당장 방에 들어가거라. 내가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올 줄 알아라. 방 안에 갇힌 서윤이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문 열어. 돌레 엄마 안 내보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평생 안 먹고 굶어 죽어버릴 거야. 어두운 밤 서씨 가문의 넓은 기와집에는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곳간에 갇힌 여종의 흐느낌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올랐습니다. 돌레가 차가운 곳간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곳간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돌레는 흙바닥에 멍하니 앉아 말라 비틀어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우리 애기씨, 밥은 잘 드시고 계시려나. 자신의 처지보다 서윤이 걱정이 앞서는 돌레였습니다. 그때 곳간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돌레 엄마. 자, 서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빠져나온 것입니다. 돌레가 화들짝 놀라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애기씨, 여기 오시면 어떡해요. 마님께 들키면 큰일 나요. 쉿, 조용해. 나 안 들켰어. 자, 이거 받아. 문틈으로 하얀 천에 쌓인 무언가가 쑥 들어왔습니다. 주먹밥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저녁밥을 먹지 않고 몰래 숨겨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어서 먹어. 내가 부엌에서 몰래 참기름도 넣어서 비볐어. 돌레는 주먹밥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려 주먹밥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습니다. 애기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천한년이 뭐라고. 고귀하신 분이 이러시면. 그런 말하지 마. 나한테는 돌레 엄마가 제일 귀해. 엄마 나올 때까지 나도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내 목까지 다 먹어야 해. 알았지? 서윤이의 단호한 말에 돌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먹겠습니다요. 애기씨 정성을 봐서라도 꼭 살겠습니다. 돌레가 눈물 젖은 주먹밥을 입에 넣는 소리를 들으며 서윤이는 안심한 듯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이 서윤이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르는 하녀들의 손에는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짐짓 밝은 표정으로 서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이것 좀 보렴. 한양에서 제일 가는 비단 가게에서 공수해 온 옷이란다. 내가 좋아하는 진달래색이지 않느냐? 저기 있는 놀이개는 옥으로 만든 것이다. 어서 한번 입어보자꾸나. 박씨 부인이 비단 치마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싫어요. 박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라? 애미가 너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싫다니? 서윤이가 벌떡 일어나 박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돌레 엄마 내보내주기 전까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 비단옷도, 저 반짝이는 놀이개도 다 꼴 보기 싫어요.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도 몰라. 서윤이는 보석 상자를 손으로 쳐서 엎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쏟아진 옷구슬들이 방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박씨 부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미소가 사라진 그녀의 얼굴은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정녕 그 천한년 때문에 애미의 정성을 짓밟는 게냐? 그래, 좋다. 내 전연을 살려두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물렀구나. 박씨 부인은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곧장 안채 마루에 앉아 집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이서방 어디 있느냐? 집사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박씨 부인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집사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당장 장터로 가서 거강꾼을 불러오게. 저 곳간에 있는 여종 돌레를 팔아넘길 것이다. 아주 멀리 남쪽 끝 섬 지방으로 보내버려. 2번 다시 우리 집 근처에는, 아니 이 근방 100리 안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해.
집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하오나 마님, 대감님께서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시끄럽네. 대감님껜 내가 알아서 말씀드릴 테니 자네는 시키는 대로만 해.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야. 알겠나? 박씨 부인의 서슬 퍼런 호통에 집사는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습니다. 이 은밀한 대화는 바람을 타고 하인들의 귀로 들어갔고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돌레가 오늘 밤에 팔려간다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섬으로 팔려가면 죽어서나 나온다던데. 서윤이는 방문을 조금 열고 그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행선지는 서대감의 사랑채였습니다. 벌컥 서윤이가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가 서대감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서대감이 읽던 책을 덮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윤아, 법도도 잊었느냐? 노크도 없이 어른의 서재에 함부로 들다니. 서윤이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돌레 엄마 팔지 마세요. 어머니가 돌레 엄마를 섬으로 팔아버린대요. 제발요 아버님. 돌레 엄마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서대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회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천한 여종을 엄마라 부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내가 정녕 매를 벌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어서 종아리를 걷어라. 아버님, 걷지 못할까? 서윤이가 울며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종아리가 드러났습니다. 짝, 짝. 가느다란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며 서윤이의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붉은 줄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아, 아파요. 아버님 잘못했어요. 서윤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빌었습니다. 하지만 흑흑 돌레 엄마는 팔지 마세요. 제가 다 맞을게요. 제발이요. 서대감은 매를 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독하게 마음먹어야 했습니다.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대감이 마음이 약해져서 돌레를 용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끊어내야 해. 명분이 필요해. 박씨 부인은 조용히 안채로 돌아가 서윤이의 방을 뒤졌습니다. 서윤이가 가장 아끼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소매 속에 숨기고는 하인들이 묶는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돌레의 짐 보따리는 구석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보따리 깊숙한 곳에 은비녀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제 넌 도둑년이다. 도둑질한 종년을 감싸줄 주인은 없는 법이지. 잠시 후 안채에서 박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대감님, 서윤이의 은비녀가 사라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대감이 회초리를 놓고 안채로 건너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은비녀가 없어지다니?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그 귀한 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분명 집안에 손버릇 나쁜 놈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서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당장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다 뒤져.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곡간과 행랑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짜여진 각본처럼 집사가 돌레의 짐 보따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대감님, 찾았습니다. 여기 돌레의 짐 속에서 은비녀가 나왔습니다. 집사가 높이 치켜든 은비녀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서 대감은 치를 떨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감히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 여봐라. 당장 곳간에서 그년을 끌어내라. 멍석에 말아 아주 혼쭐을 내주어라. 하인들이 곳간 문을 부수듯 열고 돌레를 끌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굶주려 헬쑥해진 돌레는 영문도 모른 채 마당으로 패대기 쳐졌습니다. 이게 무슨... 대감님, 마님, 저는 모릅니다요. 박씨 부인이 돌레 앞으로 다가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내 짐에서 비녀가 나왔는데 어디서 발뺌이냐? 이 뻔뻔한 것, 어서 멍석을 말하라. 하인들이 거친 멍석으로 돌레를 둘둘 말기 시작했습니다. 돌레는 공포에 질려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안 돼. 그때였습니다. 서윤이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뛰쳐나와 돌레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때리지 마. 우리 돌레 엄마 때리지 마. 서윤이가 멍석을 온몸으로 덮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리치려던 몽둥이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박씨 부인이 달려와 서윤이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끌어당겼습니다. 서윤아, 비키지 못해. 저런 도둑년이랑 같이 죽고 싶으냐? 서윤이는 박씨 부인의 손을 물어뜯으며 저항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지. 돌레 엄마는 도둑질 안 해. 엄마가 나쁜 거야. 다 엄마가 꾸민 거지. 박씨 부인은 전곡을 찔린 듯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이 그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쳤구나. 박씨 부인이 손을 들어 서윤이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철썩? 서윤이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애기 씨를 방에 가두고 저 도둑년은 멍석죄로 집 밖으로 끌어내라. 거강꾼에게 넘겨버려. 애기 씨, 애기 씨. 돌레는 멍석 안에서 몸부림치며 서윤이를 불렀습니다. 하인들이 멍석을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는 바닥을 기어가며 돌레를 잡으려 했지만 닫히는 대문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쿵! 대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렸습니다. 마당에는 서윤이의 처절한 통곡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엄마, 돌레 엄마, 가지마. 놔두고 가지마. 한편 그 시각 돌레가 대문 밖으로 내쳐진 직후였습니다. 서씨 가문의 담벼락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 서너 개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들은 복면을 쓴 정체불명의 괴한들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집안이 소란스러운 틈을 타 애기 씨를 납치한다. 몸값을 톡톡히 챙길 수 있겠어. 괴한들은 날렵하게 담장을 넘어 안채로 침입했습니다. 서윤이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돌레를 내쫓느라 대문 쪽에 몰려 있어 안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잡아. 괴한 중 하나가
순식간에 서윤이의 입을 틀어막고 옆구리에 끼워 안았습니다. 으, 으. 서윤이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른 괴한이 서윤이의 목에 시퍼런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목을 그어버리겠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대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비켜라. 애기씨 비명 소리를 들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돌레였습니다. 멍석에 말려있던 돌레가 괴력을 발휘해 멍석을 찢고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돌레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밀치고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돌레의 눈에 칼을 든 괴한에게 잡혀있는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돌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썩을 놈들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돌레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괴한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치 성난 멧돼지 같았습니다. 뭐야 이 뚱땡이는. 괴한들이 당황하여 칼을 휘둘렀지만 돌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돌레는 육중한 몸을 날려 칼을 든 괴한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우당탕.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서윤이가 풀려났습니다. 애기씨, 어서 제 등에 업히셔요. 돌레가 다급하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는 덜덜 떨며 돌레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괴한이 칼을 들고 돌레의 팔을 그었습니다. 직! 살이 찢어지고 피가 솟구쳤지만 돌레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꽉 잡으셔요. 돌레는 서윤이를 업은 채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대감과 하인들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괴한들과 엉겨붙어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돌레는 그 혼란을 틈타 어두운 뒷산으로 내달렸습니다. 거기 서라. 저 뚱뚱한 년을 잡아. 괴한 2명이 돌레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돌레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서윤이의 심장 소리가 돌레의 등판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숲은 험하고 가시덤불이 무성했습니다. 돌레는 가시덤불이 나타날 때마다 몸을 돌려 자신의 등으로 가시를 받아냈습니다.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서윤이의 옥체에 생채기 하나 낼 수 없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헉, 애기씨, 괜찮으셔요? 엄마, 피가 너무 많이 나. 서윤이는 돌레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돌레는 이를 악물고 더욱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작은 동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레는 마지막 힘을 짜내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 괴한들의 발자국 소리가 서성거렸습니다. 돌레는 서윤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기랄, 어디로 숨은 거야? 날이 어두워서 안 보이네. 일단 철수하자. 괴한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돌레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조용해지자 돌레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돌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낡은 저고리 소매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의 다리에 난 작은 긁힌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고운 다리에 흉지면 안 되는데.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아요.
이 엄마가 다 쫓아냈어요. 서윤이는 돌레의 팔뚝을 보았습니다. 깊게 베인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돌레의 팔을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나 때문에 미안해. 서윤이의 눈물방울이 돌레의 상처 위로 떨어졌습니다. 돌레는 아픈 줄도 모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애기씨만 무사하면 저는 팔 하나 없어도 좋습니다요. 자, 이리 오셔요. 밤 공기가 차요. 돌레는 서윤이를 자신의 품속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이는 피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돌레의 품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라는 호칭이 장난이 아닌 뼛속 깊은 진심으로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대감이 이끄는 사병들이 숲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동굴 깊은 곳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든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거구의 여종이 작은 아이를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감싸 안은 모습, 그 모습은 지켜보던 병사들의 마음마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돌레야, 서윤아. 서대감의 외침에 돌레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레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서윤이를 구한 공로는 도둑 누명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제 딸을 살려온 은인에게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대감이 돌레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공이 크다.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돌레는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비단도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요. 그저 우리 애기씨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애기씨 곁을 떠나지 않게만 해주시면 죽을 때까지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서윤이가 옆에서 돌레의 손을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이요. 돌레 엄마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서대감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로써 돌레는 다시 서씨 가문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대감은 집안 식솔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돌레를 서윤이의 전담 유모로 임명한다. 안채 바로 옆방을 비워 돌레의 거처로 쓰도록 하라. 누구도 돌레를 함부로 하대하지 마라. 하인들은 놀라 수군거렸지만 서대감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돌레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이 변화는 집안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감시는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구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레는 물 만난 고기처럼 활약했습니다. 서윤이에게 시장통에서 배운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서윤이의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했는데 우리 돌레 할머니가 뱃살로 호랑이를 퉁 튕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깨르르, 정말 엄마가 호랑이 이겼어? 서윤이는 이제 예전에 우울하고 딱딱했던 양반과 영애가 아니었습니다. 돌레와 함께 텃밭에서 흙장난을 하며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얼굴만은 해바라기처럼 환했습니다. 함께 상추를 심고 고추를 따며
땀 흘리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레의 음식 솜씨 또한 빛을 발했습니다. 제철 나물로 만든 소박하지만 깊은 맛의 반찬들이 밥상에 올라오자 입맛 까다롭던 서대감조차 젓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된장찌개의 맛이 아주 일품이구나. 입맛이 확 도는 게야. 서대감의 칭찬에 박씨 부인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써도 듣지 못했던 칭찬을 저 천한 여종이 너무나 쉽게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질투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집안이 밝아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씨 부인이 홀로 방에 앉아 술을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윤이가 흙 묻은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각캔 냉이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돌레 엄마랑 같이 캤어요. 박씨 부인이 짐짓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흙장난이나 하고 다니다니 채통 없게. 하지만 서윤이는 물러서지 않고 방긋 웃으며 냉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릴게요. 된장국 끓여 드세요. 돌레 엄마가 그러는데 냉이가 눈을 맑게 해준대요. 어머니 요즘 수 놓느라 눈 아프시잖아요. 박씨 부인은 멈칫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주다니. 돌레가 시켰을 것이 분명했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돌레가 조심스럽게 박씨 부인의 방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달인 모가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님, 밤이 깊었습니다요. 박씨 부인은 쌀쌀맞게 대꾸하려다 말았습니다. 거기 두고 가게. 돌레는 차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애기씨가 마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요. 낮에 냉이 캘 때도 제일 크고 좋은 건 다 마님 드린다고 따로 챙기더라고요. 애기씨 마음엔 마님밖에 없습니다요. 박씨 부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돌레는 박씨 부인과 서윤이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고부 갈등보다 더하다는 여종과 안주인의 갈등이 돌레의 진심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씨 부인은 우연히 서윤이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서윤이, 오른쪽엔 돌레, 그리고 왼쪽엔 예쁜 비단 옷을 입은 박씨 부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림을 끌어안고 조용히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차가운 교육 방식이 틀렸음을,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서씨 가문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이가 잠결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레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크흑, 쿨러, 쿨러. 입을 틀어막고 억지로 참는 듯한 기침소리. 서윤이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돌레가 피 묻은 손수건을 황급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돌레의 얼굴은 촛불 아래서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돌레 엄마. 서윤이가 부르는 소리에 돌레는 화들짝 놀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애기씨. 안 주무시고 왜 나오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목이 좀 간질거려서. 하지만 서윤이는 보았습니다. 돌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전보다 몸이 많이 야위었다는 것을 헐렁해진 저고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가슴 한구석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서윤이의 생일날이 밝았습니다. 올해 생일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돌레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잔치상이 마당 한가운데 거대하게 차려졌습니다. 알록달록한 꿀떡부터 고소한 전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습니다. 자, 다들 많이 드셔요. 오늘은 우리 애기씨 생일이니까 배 터지게 드셔야 해요. 돌레는 쉰 목소리로 소리치며 하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도 이날만큼은 환한 미소를 띠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서윤이에게 다가가 직접 수놓은 분홍색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주머니에는 서윤이와 돌레가 좋아하던 나비 문양이 곱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생일 축하한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서윤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하며 비단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돌레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묵은 감정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서윤이가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손은 박씨 부인의 손을, 다른 한 손은 돌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을 맞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 계신 박씨 부인은 저를 낳아주신 소중한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돌레 엄마는. 서윤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의 두 번째 어머니십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양반과 애기씨가 종을 어머니라 공표하다니. 하지만 서윤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돌레는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천한년 소리만 듣고 살았던 인생, 이 한순간으로 모든 보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서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레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여봐라, 화로를 가져오라. 서대감은 활활 타오르는 화로에 노비 문서를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검은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돌레는 이제 우리 가문의 종이 아니다. 자유로운 양인으로서 우리 가족의 일원임을 선포한다. 와! 하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돌레는 서윤이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그 춤판에 끼어들어 셋이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빛나는 행복의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신은 질투가 심한 법일까요? 돌레가 서윤이에게 국밥 한 그릇을 더 떠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애기씨, 이거 더 드시고 쑥쑥. 말을 맺기도 전에 돌레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쿨러. 돌레의 입에서 선홍빛 피가 한 움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앞치마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서윤이의 비명소리가 잔치마당을 갈랐습니다. 돌레는 피를 토하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풍악 소리가 뚝 끊기고 사람들의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돌레야, 정신 차려라. 박씨 부인이 달려들어 돌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돌레의 눈이 뒤집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화려했던 잔치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돌레가 쓰러진 다음 날 오후 서씨 가문이 안채에는 무거운 침묵과 약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진맥을 마친 의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 대감이 다급하게 의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떻소? 살릴 수 있는 거요? 의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감마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랜 노역으로 폐가 이미 다 상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애기 씨를 구할 때 입은 내상이 도진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가망이 없습니다. 방 문틈으로 엿듣고 있던 서윤이가 뛰쳐나와 의원에게 매달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쟁이. 우리 돌레 엄마 안 죽어. 의원 아저씨가 고쳐줘요. 제발 고쳐달란 말이야. 서윤이가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자 박씨 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서윤이를 떼어놓았습니다. 서윤아, 이러지 마라. 설상가상으로 마을 저작거리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랫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옆집 김서방네도 어제 죽어나갔대. 역병이래, 역병.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겁에 질린 하인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서 야반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조차 서씨 가문에 환자가 있다는 소리에 왕진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돌레는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수건을 찬물에 적셔 돌레의 불덩이 같은 이마를 밤새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뜨거워.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놔두고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돌레가 흐릿한 눈을 뜨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애기씨,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병 옮아요. 어서 나가셔요. 제발. 싫어. 엄마 혼자 두고 안 나가. 같이 살기로 했잖아. 손가락 걸고 약속했잖아. 한편 사랑채에서는 서대감과 문중 어른들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산삼을 쓰겠습니다.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아낄 게 무엇입니까? 서대감의 말에 문중 어른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자네가 미쳤구만. 그 산삼이 어떤 물건인데 감히 천한 종년 출신에게 쓰겠다는 건가? 가문의 수치일세. 그때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고 박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박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은 제 딸 서윤이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한 은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가문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치가 아닙니까? 제 딸의 어미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박씨 부인의 처절한 간청에도 문중 어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방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떨어지던 비는 이내 폭우가 되어 기와 지붕을 때렸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돌레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엄마, 엄마. 서윤이는 돌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간 서윤이는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았습니다. 비가 서윤이의 온몸을 적셨지만 아이는 작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비님, 하느님, 제발 우리 돌레 엄마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들을게요. 제발이요. 제발 살려주세요. 번쩍,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서윤이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뛰어나와 젖은 서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서윤아, 이러다 너까지 죽는다. 어서 들어가자. 나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엄마가 낫는댔어. 서윤이의 절규가 폭우 속에 묻혔습니다. 절망이라는 먹구름이 서씨 가문을 완전히 삼켜버린 밤이었습니다. 쾅, 쾅, 쾅. 거센 빗소리를 뚫고 대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 대감이 빗속을 뚫고 나가 빗장을 풀자 삿갓을 쓴 사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약초꾼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찾았습니다. 전설의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사내는 품 안에서 헝겊으로 싼 귀한 약초를 내밀고는 탈진해버렸습니다. 서윤이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기적처럼 약초가 도착한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맨발로 달려나와 약초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다 도망가 텅 빈 부엌에서 박씨 부인은 직접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단 치마가 숯검댕으로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불아, 제발 살아나거라. 제발.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부채질을 하는 박씨 부인의 모습은 처절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진하게 다려진 약사발을 들고 돌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돌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억지로 입을 벌려 약물을 흘려 넣었지만 돌레는 삼키지 못하고 뱉어냈습니다. 검은 약물이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레야, 삼켜야 한다. 제발 삼켜. 내가 살아야 서윤이가 산단 말이다. 박씨 부인의 외침에 서윤이도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꿀꺽해. 서윤이가 보고 있잖아. 어서. 그 간절함이 닿았을까요? 돌레의 목을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꿀꺽. 약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박씨 부인과 서윤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흘간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폭우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비치던 날 아침, 돌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와락 돌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살았어. 우리 엄마 살았어. 돌레가 힘겹게 손을 들어 서윤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애기씨, 제가 꿈을 꾼 것 같아요. 애기씨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돌아왔습니다요. 서 대감은 돌레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문중 어른들을 향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돌레를 제 가문의 정식 식객이자 서윤이의 양어머니로 예우할 것입니다.
반대하신다면 족보에서 제 이름을 파내십시오. 가장 보수적인 문중 어른들도 서 대감의 기세와 하늘이 도운 기적 앞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의 역병도 거짓말처럼 수그러들었습니다. 도망갔던 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돌아왔고 집안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며칠 뒤 부엌에서 다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은 돌레가 잣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좀 누워 있으라니까. 박씨 부인이 달려와 말렸지만 돌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몸은 움직여야 낫습니다요. 우리 애기씨 볼살 빠진 것 좀 보셔요. 제가 얼른 먹여야지요. 서윤이가 돌레가 끓여준 죽을 호호 불며 먹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돌레 엄마 밥이 최고야. 세 여인이 마루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박씨 부인이 돌레에게 열쇠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별채곶간 열쇠네. 자네가 좀 맡아주게. 예, 마님, 저 같은 것이 어찌. 자네는 이제 내 동생이나 다름없네. 사양 말고 밖에. 서윤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돌레 엄마 대장 됐다. 돌레는 붉어진 얼굴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서윤이는 의젓한 숙녀가 되어 혼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안채 마루에는 서윤이와 돌레, 박씨 부인이 나란히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돌레는 이제 윤이 나는 옥색 저고리를 입고 넉넉한 인품이 흐르는 안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가, 손에 흙물 든다. 저리 가서 쉬어라. 싫어요. 돌레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하는 게 제일 좋은걸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서대감은 사랑채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야. 마침내 서윤이의 혼례 날. 마당에는 화려한 꽃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곱게 단장한 서윤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방 안에서 돌레가 하얀 무명천으로 감싼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새색시, 이거 제가 밤마다 짠 무명입니다요. 비단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서윤이는 꾸러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돌레 엄마, 이게 제 혼수품 중에 제일 비싼 보물이에요. 평생 간직할게요. 돌레와 박씨 부인은 나란히 혼주석에 앉아 서윤이의 절을 받았습니다. 양반가 안주인과 여종 출신의 양어머니. 파격적인 모습이었지만 하객들은 모두 감동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식이 끝나고 서윤이가 꽃가마에 오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마꾼이 가마를 들려는 순간 서윤이가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요. 서윤이는 가마에서 내려 두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먼저 박씨 부인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레의 앞으로 갔습니다. 서윤이는 돌레의 투박한 두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눈을 맞췄습니다. 돌레 엄마. 네. 내 애기씨. 나의 진짜 엄마가 되어주어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전 외로워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훌륭한 제 어머니예요. 서윤이의 고백에 돌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가, 내 강아지.
부디 행복해야 해. 서윤이는 눈물 젖은 미소를 남기고 꽃가마에 올랐습니다. 풍악 소리와 함께 가마가 멀어져 갔습니다. 박씨 부인과 돌레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대문 앞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저 멀리 붉은 노을이 지고 집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서윤이가 처음 돌레를 만났던 그날 따뜻했던 누룽지 냄새를 품은 듯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규율과 편견을 사랑으로 녹여낸 두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그 따뜻한 전설은 오래도록 서씨 가문에 전해져 내려왔답니다.